감마율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거의 뭐 일반 영어 단어처럼 쓰거든요. 이것이 경전에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의역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업으로 했어요. 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경장에 이 단어가 나와요. 경장에 이 단어를 이제 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경장뿐만 아니라 율장에도 나와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경장에도 나오고 율장에도 나오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율장에 이 단어가 나오면은 그 업으로 안 써요. 업이라고 경장에서는 의역을 했는데 율장에서는 업으로 안 써요. 업으로 안 쓰고 뜻이 약간 다르거든요. 같은 단어니까 공통된 뜻도 있겠지만 약간 달라서 이거는 그냥 음력을 해요. 율장에서는 음력을 하고 경장에서는 의역을 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갈마라 그래요. 갈마. 근데 이게 범어거든요. 범어고 이거에 해당되는 산스크리트어는 이거고 발리어는 이거예요. 발리어는 이건데, 이거는 경장에 업으로 의역이 되어 있고, 율장에는 대부분 이렇게 했어요. 초기불교 발리어 율장을 번역하신 분들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음력이니까 얘는 깔마고 얘는 깜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력을 해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깜마율이라고 썼습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이렇게 율장,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그 율장에서는 갈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업이 무슨 뜻이에요? 예? 예, 예. 예, 뜻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거 떼고, 업이라는 것은 행위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 행동.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더 붙어지죠. 근데 행위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위 행동이지 그거 상관없어요. 모든 행위 행동으로 포괄하는 거거든요. 그럼 율장에서 쓰는 그거 이제 깜마는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행위 행동이에요. 행위 행동인데 어디에 적용하는 행위 행동이냐? 개인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모임에 적용하는 행위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그 율장에서는 이렇게 승가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그 회의에 대한 행위 행동,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행위 행동을 규정한 것을 깜마라 그래요.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무율을 공부해 봤잖아요. 의무율은 대부분의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 하면 개인이 저지르는 거예요. 개인이 저지르는데 그것이 승가한테 큰 영향을 안 줘요. 뭐 전혀 안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비구가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저질렀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13개 있는데 그 중에서 뭐를 했다. 그러면은 그 13개가 중에서 한 것들이 승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고 영향을 안 끼치는 것도 있고 영향을 조금 끼치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의무율 말고 또 다른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승가한테 영향을 많이 줘요. 저지르면. 승가 전체에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의무일에서는 개인적으로 다스리지만 성가 전체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잘못들은 성가 전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위 행동을 짓고 저렇게 행위 행동을 지어서 그런 비구를 다스려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중공사가 우리는 대중공사를 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그 대중공사 제일 높은 사람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전체가 모여서 뭐를 결정을 할 때 이러이러할 때 모여라. 모여서 이렇게 결정해라.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 그걸 다 상세하게 그거 이렇게 사례를 해서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범위를 넘어서면 올건이죠. 그죠? 그거는 이제 유를 어기는 거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것을 모아놓은 율장에 모아놓은 가르침이 깜마율이에요. 이해되셨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성가가 모여서 다양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다양한 모임을 가져서 이렇게 모이고 결정하고 하는 과정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율장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깜마사, 갈마사라고 우리 흔히 하잖아요. 근데 깜마사는 수승사자로 씁니다. 약간 이렇게 이해가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 있는데 깜마사는 그 성가에서 최고 상자차 비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제일 상자차 비구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어떤 의제에 관해서 개입하기가 그럴 때 그 최고 상자차 비구가 지명하는 사람이 갈마사가 될 수 있어요. 됐으니까 영리하고 총명한 비구를 선정해서 갈마사로 이렇게 선정할 수 있어요. 선정할 수 있지만 자동적으로 최고 연장자가 최고 상자차 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로 해야 되고 현전성가가 모여서 결정했잖아요. 그럼 현전성가에서 그게 유효해요. 그거를 유효해야 되고 근데 사방성가에서도 유효해요. 우리가 여기 현전성가에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전체 비구성가, 사방성가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유효해요. 그래서 막강한 거예요. 왜? 부처님의 그 가르침대로 이게 모임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현전성가에서 누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벌을 주는데 다른 성가에 가면은 그게 거짓말이 안 되면 이상하잖아. 그런 것도 똑같이 어떤 현전성가에서 이렇게 깜마로 결정이 되면 그 효력은 다른 모든 성가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됐죠? 깜마의 구성과 형식이 있어요.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면 현전성가에 있는 모든 비구들이 다 모여야 돼요. 다 모여야 돼요. 근데 모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출타를 한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못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권리를 위임한다. 권리를 위임하거든요. 위임을 하면은 이제 위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모인 사람들 중에서, 비구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이 모임의 개최를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럼 만장일치니까 한 사람을 거부해서 의결하는데 반대하면은 그 의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권리를 위임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포살감마가 있고, 포살감마가 있고, 다른 기타 포살감마하고 자작감마인가? 두 개는 위임을 하는데 내가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깨끗하다.
라는 것을 이렇게 그 승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파서 안 가도 됩니다. 아파서 못 가지만 저는 청정합니다.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청정의 의무를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가 포살하고 자자유에는 안건을 의결을 하거든요. 안건을 의결할 때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저질렀다 이런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참석 못할 때 권리를 위임한다는 뜻은 지금 일반적인 사회에 사는 것과 똑같아요. 내 의사에 상관없이 여기서 결정되면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 라는 뜻으로 의결권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건 의결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살짝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굉장히 권리를 위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승가가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그 모든 그 안건을 다 처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자작간마 있죠? 자작간마. 안거 마지막 날 밤에 하는 자작간마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작간마를 할 때는 5명 이상이 되어야만 해요. 5명 이상이 안 되면은 못해요. 그 부처님이 그래 정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자작간마 할 때 한 사람이 다른 대중한테 이렇게 요청하는데 개인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승가한테 요청하게끔 돼 있어요. 그 최소한의 단위가 4명이잖아요. 4명이니까 요청하는 사람 한 사람 쳐서 최소한 단위가 5명이에요. 그래서 자작간마는 그렇고, 비구간마, 비구를 만드는 간마, 비구를 만드는 간마를 이제 비구간마라 하는데, 우리는 개를 준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율장에 의하면은 말이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저는 안 써요. 그래서 비구를 만든다라는 말을 써요. 비구를 만든다. 비구가 아닌 사람을 비구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비구를 만드는 그 간마에서, 그 간마 모임에서 비구가 아닌 사람을 비구로 만들어요. 그럴 때는 10명 이상이 돼야 된다. 10명 이상이 모여야 된다. 누가? 비구가.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비구가 아닌 사람의 그 비구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 출가자의 출가 스승이어야 돼요. 10명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출가 스승이 거기 없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당사자가 빠지고 어떻게 그걸 누가 자기 은사가 빠지고 누가 이 사람을 그 비구로 만드는가,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 우리는 말하면 은사인데 출가 스승이에요. 출가할 때의 스승, 그 스승이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비구간마에 10명 중에서 1명. 그리고 그분의 그 승납은 10년 이상이 되어야 돼요. 조건이. 나머지 9명의 승납은 상관이 없어요. 율장에 의하면. 그 다음에 출제간마. 출제간마는 20명 이상이 모여야 돼요. 20명 이상이 안 모이면 출제간마가 성립이 안 돼요. 여기 출제간마는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은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처벌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할 때 출제, 죄를 벗어나는 그거를 이렇게 이제 할 때는 20명 이상이 돼야 돼요. 20명보다 작게 오면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현전성가가 4명 이상이면은 되잖아요. 그 외 모든 것은 4명이에요. 4명이면은 완전한 깔마가 돼요. 모임이 완전해요. 근데 4명 이상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4명인 승가에 있다. 그럼 못하는 것이 자작간마 못하고, 비구간마 못하고, 출제간마 못해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됐죠? 5명인 데는 비구간마하고 출제간마를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19명까지 있는 현존성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출제값만 못해요. 그래서 그거 20명, 20명이 아니라 여기 20명은 그 죄를 안 지은 청정한 사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승가의 처벌을 받는 사람이 갑자기 2명이 동시에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거 이렇게 그 2사람 빼고 나머지가 20명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1명 이상이 되는 곳에 있지 않으면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골치 아파요. 그럼 다른 데서 스님들을 막 모셔와야 돼요. 그런 이제 조건입니다. 형식은 어떠냐면, 이게 모임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안건이 있어요. 안건 또는 사건. 다루는 안건 또는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안건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제안이 뭐죠? 제안이 뭐예요? 안건이 있는 것이, 이미 이렇게 안건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안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안건이에요. 이것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뤄야 될 사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건이에요. 그러면 제안은 뭐예요? 네? 무슨 방법? 안건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네, 아주 멋있네요, 스님. 그래, 어떤 안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안하는 것이 제안이에요. 논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이 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방법으로 할래, 저 방법으로 할래, 서로 논의하는 것은 제안이 아니에요. 예,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딱 하나만 딱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걸로 하시오라고 딱 제안을 하는 것이 제안이에요. 해결 방법 중에서 하나를 딱 지정해가지고 꺼내놓는 것이 제안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제청은 뭐예요? 네? 찬성합니다 이런 거. 아니면 두 번째 다시 청하는 거든 지금. 이거는. 안 멋있게 생겼어요. 제청을 사람들이 대부분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한문을 제가 쓴 거거든요. 네, 똑같은 제자예요. 네, 대부분 사람들을 둘 제자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 제자가 아니죠. 바깥 제자지. 둘째 할 거. 그래서 예전에 처음 출가해가지고 어디 본사에서 무슨 대중공사 한다고 모이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스님이 일어나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찬성하십니까? 하니까 어떤 분이 찬성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없습니까? 하니까 제청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있으니까 다른 스님이 삼청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쇼크 먹었어요. 야, 자기 마음대로 완전히 한글 단어 사전도 지가 안 찾아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형식이 불완전한 깜바가 돼요. 여기 제청은 제안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요청하는 거예요. 됐죠? 제안을 내놨는데 참석한 다른 분들한테 이 제안을 찬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제청이에요. 제청, 삼청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딱 내려놓는 거거든요. 형식에 따른 분류는 담배깔마. 딱 한 번 말하는 거예요. 딱 한 번 안건을 말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백이갈마. 안건을 딱 2번 얘기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백사갈마는 4번 얘기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백이갈마는 제청을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제안 한 번, 제청 한 번.
그 다음에 백사깔마는 제안을 말하고 제청을 3번 얘기해요. 3번 얘기하는 동안 반대가 없으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겠습니다. 쟁사가 뭐냐는 거예요. 쟁사.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현전승가가 다 모여있다. 한 20명 모여서 산다 이거예요. 사는데 어떤 비구가 저 비구 보고, 야, 저 비구 저렇게 그 부처님 가르침을 저렇게 잘못 말하면 되겠어? 라고 어떤 비구가 얘기를 해요. 이게 소송이에요. 이게 쟁사예요. 자, 한번 보세요. 사회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소송 안 걸어요. 그래 증거를 모아가지고 소송을 딱 걸거든요. 그런데 여기 승가는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비구에 대해서 저 사람 무슨 죄를 저질렀어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소송이 돼요. 쟁사가 일어난 걸로 봐줘요. 어떤 저 사람이 지금 행위행동을 잘못하고 있어. 아니면 저 사람이 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말을 저 사람이 했어. 이렇게 말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틀렸어. 옳지 않아. 라고 말을 꺼내는 즉시 그게 쟁사가 돼요. 소송이 돼요. 그게 쟁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 그 10명의 사람이 모여 있어요. 10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각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사람 중에서 어떤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그 중에 9명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1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살고 있는데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괜찮아요. 뭐 힘 없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10명이 있는데 어떤 누구 한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도 다른 9명 중에서 어떤 사람도 자기가 원하면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끼리 산다고 해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너 잘못했어 이런 말을 하면 그 즉시 다른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다르죠? 그게 성가들이에요. 전부 다 아란 이루고 이렇게 과일을 이룬 사람끼리 살고 있는데 그런 말 하면은 다 모여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쟁사가 생기는데 4가지가 있어요. 쟁사가 종류가 뭐냐면은 논쟁사, 비난사, 재쟁사, 행쟁사 이 4가지가 있어요. 논쟁사하고 비난사는 뭐냐면 논쟁은 뭐냐면 저 비구가 얘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 비구가 잘못 이해한 거야. 이렇게 하면 논쟁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논쟁사의 시작이에요. 저 비구가 말하는 부처님 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 바르게 이해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그게 이제 논쟁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비난사는 저 사람이 저 비구가 옳지 않아. 공경받을 비구가 아니야. 저 비구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말을 하면은 근데 단어가 비난인데 그거 이렇게 표현은 보면 우리는 일반적인 그냥 편안한 말인데 그 당시 비구들한테는 그걸 비난으로 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별을 이렇게 크게 비난한 것 같지 않는 표현들도 그 당시 비구들은 그걸 비난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비난을 조금만 말을 표현을 해도 비난받았다 그러면 그 비난의 근거를 대야 돼요.
나는 비난받을 짓을 안 했어. 왜 나를 비난하시오? 하고 가서 이제 논쟁이 비난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비난이에요. 죄쟁사. 이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숨기는 거예요. 근데 그 유를 어기고도 왜 숨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죄쟁사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를 안 어겼는데 이 사람이 무고를 해요. 이 사람 죄 짓는 거 봤어.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죄쟁사가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숨겼으면 그 사람을 밝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안 지었는데 무고를 하면은 무고한 사람을 밝혀내야 돼요. 죄쟁사. 그 다음에 행쟁사는 승가한테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개인 정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그거 이렇게 토지를 땅을 점검해 주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승가한테가. 그럼 승가는 그걸 받아들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해 줘야 돼요. 승가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회로 비유하면은 이거는 행정소송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재정사는 형사소송. 그 다음 비난사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합쳐진 거예요. 비난의 이유가 죄를 저지른 것과 연관이 되면 형사소송으로 기결이 되고, 아니면은 그건 민사소송으로 되고, 논쟁사는 민사소송에 해당이 돼요. 소송이. 그렇게 해서 돼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런 쟁사가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논쟁과 비난에서 생기는 것의 그 뿌리는 분노와 원한이 있다. 나 저 스님 싫어. 이래가지고 그게 쌓이고, 위선과 잔인함이 있고, 질투와 인색, 그 다음에 사기와 기만, 탐욕과 사견,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고집하고 강한 고집이 있다. 예,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을 집착을 해요. 이런 뿌리 때문에 논쟁사와 비난사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기한테 있으면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미래에 지금 없으면 미래에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도록 자기를 단속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자기가 논쟁사나 비난사를 일으킨다. 됐죠? 그 다음에 범죄로 인해서 생기는 쟁사의 뿌리는 몸말, 마음, 몸, 이렇게 6가지 있어요. 신구의 세계예요. 신구의 세계를 어떤 6가지 조합으로 그 사람이 신구행 3가지를 조합을 이렇게 6가지 조합으로서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의무로 된 거, 행정사는 승가의 의무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쟁사가 4가지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 쟁사를 해결하는 방법은 7가지예요. 논쟁사는 현전과 다수결, 비난사는 현전, 기역, 심신박약, 신문, 재쟁사는 현전, 자인, 대리인, 행정사는 현전. 현전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7개 저번 시간에 대충 지나갔어요. 대충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보겠어요. 저번 시간에 이걸 했거든요. 쟁사를 소멸하는 죄 7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7가지가, 저번에 공부한 마지막 7가지가 요번 공부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비구들 한번 봅시다. 현전에 입각한 소멸이거든요. 자, 8.1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현전하지 않는 자에게 깜마를 행하면 쟁사를 소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전이 뭐냐는 거예요. 뒤에 보면 4가지 현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1번 승가의 현전이 필요하다. 승가가 다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의 현전이 필요하다. 세 번째, 율의 현전이 필요하다. 네 번째, 쟁사의 당사자와 그 당사자와 대론하는 양자가 대면 출석해야 된다. 이게 개인의 현전이라 그래요. 이 네 가지 현전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이게 그거 원칙에 맞는 깜마가 돼요. 됐죠? 근데 한번 이게 재밌습니다. 현전에 입각해서 쟁사를 소멸을 시도했는데 현전성가에서 쟁사를 그치게 할 수 없다면 이 방법으로 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그 1번 한번 읽어볼게요. 229쪽에 1번. 만약 성가 가운데 어떤 비구가 세존의 법과 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분별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분쟁과 논쟁을 일으키고 이론과 변론을 제기한다면 갈마사는 만약 존자들께서 옳은 일이라면 이러저러한 비구를 갈마에서 쫓아내고 남은 자들로 쟁사를 그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여 담백갈마로 그 비구를 갈마에서 쫓아내고 남은 자들로서 갈마를 진행하여 쟁사를 소멸시킨다. 쟁사를 소멸하려고 현전에 입각해서 쟁사를 소멸하려고 승가가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한 비구가 계속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그거 변론과 이론을 계속 제기를 해요. 그래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 뭐 10시간 가도 이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이럴 때 갈마사가 어떻게 하느냐면 저 비구 내쫓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갈만에 있는 그 비구를 내쫓아 버려요. 그러면은 그 갈마의 원칙이 만장일치인데 그 한 사람을 내쫓으면은 그 사람이 내쫓는 거를 자기가 나 안 내쫓을 그거 나 쫓아내지 마세요라고 쫓아내는 거를 반대하면 어떻게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갈마는 그거 만장일치제인데 나도 여기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나를 내쫓는다. 그럼 내쫓지 마라. 내쫓는 거 반대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왜요? 그 자격을 누가 정해요? 그렇잖아요. 만장일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안 하면은 그런 거 하면은 그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깜마유를 잘 아는 사람이 깜마사가 돼야 돼요. 그런 거 모르면은 그렇게 말을 하면 깜마사도 뭐 이렇게 그거 우물쭈물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깜마의 대상이 되는 비구, 깜마의 대상이 되는 자는 정족수에서 제외돼요. 정족수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반대하고 만장일치에서 만장에서 빠져요. 빠지기 때문에 그 사람 의견은 무시해요. 그래서 깜마의 대상이 되는 자는 만장일치의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쟁사를 결정하는데 끝없는 말이 나오고 말의 꼬리를 물고 또 다른 말이 나오며 그 말의 의미를 알기가 어려울 때 갈마사는 백이갈마를 통하여 현전성가 가운데 한 명의 장로 비구에게 쟁사의 결정을 위임하여 쟁사를 소멸시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시간을 가고. 그럴 때는 깜마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전성가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그 다음에 율과 이렇게 그 법을 잘 아는 분한테 그 쟁사의 소멸을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해서 쟁사를 소멸해라, 이렇게 소멸해라라고 했는데 어떤 비구들이 네가 뭔데? 이러면서 나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는 거예요. 또 꼭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있잖아요. 이제 그러는 경우에 3번이에요.
만약 현전성가에서 쟁사를 그치지 못하였다면 2번으로 쟁사를 그치지 못하였다면 성가는 현전성가의 결계 밖 다른 처소에 머무는 장로비구를 초청해서 쟁사를 소멸시킨다. 됐죠? 1번은 그거 말을 많이 한 사람을 쫓아보냈어요. 쫓아보내고 나서 소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도 소멸이 안 됐어. 그러면은 그 결계 안에 있는 그 장로 비구 한 사람한테, 훌륭한 분한테 소멸을 위임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위임해서 소멸을 했는데도 어떤 일부 비구들이 그거를 수용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냐? 결계 바깥에 있는 훌륭한 장로 스님들을 모셔와야 돼요. 허락을 받아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이렇게 모셔와서 그래서 그분들의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3번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결정 나면 좋아요. 근데 어떤 비구들이 저 노인 스님들, 저 장로 비구들 뭔데? 나 저 사람들 하는 거 이렇게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또 돼요. 그럼 4번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 현전성가에서 쟁사를 그치지 못하였다면 성가의 모든 비구는 더 많은 비구가 모여있는 다른 현전성가로 모두 함께 가야 돼요. 돈이 많이 드는 포섭하려고. 이 당시에는 돈 없어도 돼요. 함께 가야 돼요. 근데 걸어가는 도중에 쟁사를 거치다. 아이고 너무 힘들다. 한 달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이 몸이 힘드니까 내가 그냥 그 쟁사 받아들이겠다. 이러면 끝나요. 그럼 다시 되돌아가면 돼요. 되돌아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끝까지 가야 돼요. 여기가 30명이 있다. 그러면은 100명이 있는 성가를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걸어가야 돼요. 며칠 가서든지 가야 돼요. 그럼 100명이 가는 데서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 이거야.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거기 100명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럼 그걸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몇 명이 뭐 이렇게 그거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 찍소리 못 하죠. 대중들이 많은 곳에 가면.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전성가의 그 방법인데 생각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신뢰가. 그래서 소멸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저기 끝에 이렇게 7가지 그냥 대부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간단한 단어 하나씩으로 설명하는데 실제가 그렇지 않아요. 8.2 한번 읽어볼게요. 죄를 범하였다고 청정한 자를 비방하는 경우 청정한 자가 완전한 기억에 도달하여 성가에 요청하면 성가는 기억에 입각하여 쟁사를 소멸하되 만약 그렇지 못하면 쟁사를 소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거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무고를 했어요. 저 비구 죄 저질렀다. 무고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듣고 얼떨결에 그게 무슨 말인지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했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나가지고 성가한테 요청을 해요. 내가 기억이 다 났습니다. 기억이 났는데 나는 이런 거 한 적이 없고 이렇게 정인, 증거 같은 것들이 다 있으니까 기억이 나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기억이 이렇게 기억에 입각해서 이 사람이 무고한 것으로 밝혀내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제 기억에 입각한 소멸이에요. 그 다음에 심신미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간단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죄를 범하였다면 성가는 심신미약에 입각하여 네. 심신미약은 창란이 일어나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경우예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자기가 뭐를 하는지를 인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이렇게 이제 그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율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타신이 들었다. 타신이 들은 경우, 그 다음에 뭐 간질병이 났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인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심신미약이 됐다. 그럼 자기가 하는 것을 무엇을 했는지 본인 자신이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못하는 그때에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를 범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 유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나는 심신미약 상태일 때 저질른 것입니다 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게 심신미약으로 밝혀지면은 소멸이 돼요. 무죄예요. 심신미약인 거. 자기 심신미약인 상태일 때는 자기가 모르죠. 근데 그것이 회복되면은 알아요. 그때 내가 정신을 완전히 필름이 끊겨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었구나. 그때 나는 정신이 완전히 끊겨가지고 어떤 기억도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그랬다. 거짓말로 그래가지고 심신미약으로 해가지고 무죄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거는 원칙에 맞지 않는 깜마가 돼요. 그래서 원칙에 맞지 않는 깜마로 자기가 출제를 했다 하면은 그게 무효가 돼요. 다른 사람이 뭐 너 무효다 아니다 이런 거 안 해줘요. 자기의 양심으로 그게 무효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서 출제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유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기 양심에는 계속 남아있죠. 그거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짓 안 하죠. 예, 자인하지 않는 자에게 갈말을 행하면, 예.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너 이렇게 유를 어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유를 어겼다. 증거도 있고 정인도 있다. 그런데 그럼 제가 유를 어긴 거 맞습니다. 라고 자인을 하면 소멸이 돼요. 자인하지 않았는데도 너 참여하고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인을 해야 돼요.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내가 죄를 저지른 거 맞습니다. 유를 어떻게 어겼습니다. 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 이렇게 너 이제 출제됐다. 너 청정 회복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라앉힐 수 없는 쟁사는 다수결에 입각하여 쟁사를 소멸한다. 다수결. 이거는 뭐냐면은 거의 이렇게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건 부처님 가르침에 맞다. 이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거의 승가가 반반 나눠졌어요. 반반 나눠져 가지고 복잡해요. 그럴 경우 다수결로 이거를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다수결이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는데 투표로 결정을 할 때는 그 투표의 결과를 보고 이렇게 그 조건을 대가지고 이럴 때 투표를 해야 되고 이럴 때 투표하면 안 된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무조건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만 투표를 하고 저러한 경우에는 투표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현대 지금 사회에서 투표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투표로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어떤 경우에만 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처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투표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투표로 무조건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조금 다르다 하는 거. 신문에 입각한 소멸. 죄를 지어 부정한 자가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말하면 신문에 입각하여 쟁사를 소멸한다. 이거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계속 자기 말을 번복하고 거짓말에다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말이 끝나지가 않는다. 말로서 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 신문을 해요. 신문을 하는데 물고문을 하는 게 아니고 타신통을 한 그런 아라한들이 와서 물어봐요. 탁탁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정인 증거 같은 것도 있고 타신통을 한 아란들이 많이 계셨으니까 당시에는 신문하면 몇 번 안 물어봐서 다 들통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신문을 해서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이제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자인으로 넘어가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대리인에 입각한 소멸 있습니다. 자, 승가가 양분되어 분쟁이 분열로 치달으면 대리인에 입각하여 쟁사를 소멸한다. 이거는 이제 아까 투표하는 경우와 비슷한데 승가가 거의 반반 50대 50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내가 옳다 너희들이 틀렸다 서로 비난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루 이틀 지나면은 말들이 너무 많은 말들이 쌓여요. 그 말이 옳은 말인지 거짓인지 그 모든 것을 규명하려면 처음에 문제보다 나중에 문제들이 더 커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해버려 가지고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될지 난감한 경우예요. 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말, 100가지 말들이 다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다 밝혀야 되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나중에는 가능하지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럴 때 대리인을 세워요. 대리인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